야, 완전히 그냥 영화 속 조폭이네. 어차피 자기 돈 아니니까. 네. 삼성전자가 무려 106조라는 역대급 영업이익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반응은 처참했습니다. 사이드카까지 맞으며 개미들의 피눈물을 쏟게 만들었는데요. 도대체 누가, 왜 대한민국 증시에 목줄을 쥐고 흔들고 있는 걸까요? 오늘 그 충격적인 배후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롤러코스터가 너무 심해가지고요. 오늘 하루에. 네. 그 오전장에 코스피가 좀 오른 듯 했고요. 4% 정도까지 급등을 보였는데 오. 코스피가 마이너스 2%로 가더니 지금은 이제 보합 정도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와. 이러는 거야. 뭐야 오늘 하루에. 진짜. 이제 오늘 장중에 이루어진 것은 점심때 전후로 이제 미국이 이란 쪽에 2차 공습을 예. 90곳 정도를 했다. 네. 그게 들리면서 한 번에 확 무너지기도 했는데 예. 근데 결국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으로 하기는 좀 힘들지 않냐 이런 네. 분석이 계속 나오니까 음. 회복을 하긴 했으나 오전장에 뭐 4% 지수가 올랐다면 하이닉스가 12% 정도 올라갔었고 장중에 오, 예. 네, 근데 지금은 한 4.7% 정도고요. 삼성전자도 장중 오전에 9% 가까이 올랐는데 오. 지금은 그냥 보합입니다. 이게 뭐야? 아니 아니, 모르겠다. 이거 진짜. 너무 심하다 진짜. 그러니까 변동성 시장이 이제는 그냥 일반화돼 있다. 예. 레버리지 시장이 워낙 이제 커지다 보니까 아. 이제 그게 지금 너무 좀 심각해지는 상황이긴 해요. 어지러지합니다. 뭐 롤러코스터 타는 것도 아니고. 아. 네. 아니 그래서 그 오늘 이렇게 변동성이 큰 핵심 요인은 그 이란 전쟁 문제로 지금 시장이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네, 오늘은 또 이제 옵션 만기라고 해서 약간 그 이 파생 상품 만기일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제 변동성을 키우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장중에 이제 한국 시장만 좀 유달리 크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아, 그건 사실이고. 네, 그것도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그런 음. 것도 있고 반도체 이슈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오늘의 주인공은 역시 하이닉스고요. 네. 하이닉스가 그래도 한 5% 가까이 올라가고 있고 SK 스퀘어나 GSK 다 3, 4%씩 제 거래. 상승 있습니다. 너무 예민하게 아니 여러분, 여러분과 지금 호흡하는 거예요. 네. 뭐 구독자 감정을 담는다는 아니. 본인 감정이 너무 드러나네. 아 여러분과 희노애랑 같이 하려고 내가 일부러 들어가 있는 상태라니까. 그러게 너무 오 SK 아니에요. 네, 호흡인지 뭐 편파 반응인지 잘 모르겠고요. 아니라니까요. 두 번째는 좀 아쉬웠던 거는 네. 뭐 장기로 흔들리지 않고 가겠다 그러시더니 네. 지난 화요일 방송은 또 선수 교체해가지고 바로 변동성을 또 키우는 어떤 방송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그걸 방송의 보고 변동성. 예 서운했어요? 서운했죠. 계속 지켜볼 거다 하시면서 아니 뭘 또 서운해? 아니 다양한 분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죠. 한 사람 의견만 들으면은 이 건강한 방송이 아니죠. 혹시 제가 그냥 내가 안 애널이라 그런가? 왜 그러세요? 빛이 너무 있네. 열등감 있으시네. 열등감보다는 그날 뭐 신뢰하지 못하겠다 계속 그 말씀하시니까. 아니에요. 왜 그래? 그런 거 아니고 지금 이제 주가 워낙 많이 떨어지니까 서로 지금 좀 예민한 상황이라서 그렇죠. 좋습니다. 다양한 의견 한번 좀 들어보자. 예. 아니면 내가 지금 뭔가 좀 잘못 방향성을 잡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거든. 네. 편향된 쪽의 이야기만 들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다양하게 한번 보자는 취지였습니다. 네, 공감합니다. 네. 근데 뭐 사람은 계속 교체했는데 뭐 나오는 이야기는 뭐 아주 다르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네, 뭐 시장을 네. 보는 눈들이 뭐 아주 크게 극단적으로 다르진 않을 네, 것 그렇습니다. 같고, 네. 뭐 많이 빠진 건 맞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오늘 제가 12시에 이제 다른 쪽 방송을 잠깐 갔다 오긴 했는데 다들 화가 나 계세요, 개인들이.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오늘도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그러한 어떤 약간의 뭐 2차 공습 이슈가 있다 보니까 너무 또 4% 오른 시장에 어떻게 2%가 빠지냐. 그러게. 못 견디는 거죠. 그리고 오늘 개인들이 2조 한 3천억 정도 팔고 있어요. 개인이 예, 그러니까 못 견디고 지금 손절매를 좀 하시는 이제 나 이 시장에서 난 더 이상 못 견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걱정되는 건 투자 문화가 이제 작년 올해 이제 정착이 되는 분위기에서 맞아. 이러다 보면 야 국장 역시 국장. 아. 그래서 또 이제 해외 시장 나가는 게 낫지 않나? 그런 분위기가 읽혀요? 뭐 오늘 댓글창에는 다른 방송에서는 그런 이야기 많았어요. 어차피 뭐 한국 시장이 그렇지 뭐 이런 뉘앙스가 되게 화도 많이 그러면 나시고 안 되는데. 변동성이 너무 지금 저도 사실 20년 넘게 시장을 보고 있지만 이런 변동성 처음 보거든요. 한국 시장. 그게 가장 나쁜. 네. 그러니까 뭐 주가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예, 맞습니다. 네. 한국 시장에 대한 신뢰가 역시 또 어쩔 수 없이 나는 그러면 안 돼요. 역시 한국 시장이야. 그러면서 또 외국 시장 나가자.
이런 것들이 되면 기껏 좀 만들어 놓은 어떤 투자 그렇지. 문화가 좀 이제 흔들릴 수 있다. 예. 이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습니다. 그 레버리지 그거 왜? 그 만든다고 했을 때 우리 부장님은 뭐 방송 많이 다니신다고 했는데 그럴 때 그 경고했었어요? 솔직히 경고 못했습니다. 예.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 선수 교체를 안 하겠냐고. 이거는 무조건 해야지. 선수 교체. 그럼 경고를 해줬어야죠. 네. 책임감이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네, 맞습니다. 근데 뭐 글쎄요, 뭐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좀 아쉬운 좋다고 부분이 했겠지. 있었고요. 바람 잡았겠지. 아니요, 저희 회사는 ETF 발행한 게 없고요. 아 그래? 네, ETF 발행한 회사는 몇 개가 있는데 저희 회사는 발행은 없습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네. 자 지금 현 상황 더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1번 사진 좀 띄워주시면 저희가 이제 자리가 어떤지는 좀 봐야 되잖아요. 그렇지. 이걸 봐야 돼. 네, 그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2000 뭐 금융위기 때 그때 봤던 6.27배 각종 이제 역사적 저점이 있었는데 이제 지금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6.14배 정도까지 빠졌으니까 사실 최근 들어서는 거의 한 20년 만에 아이고. 어제가 역사적 저점을 이제 봤다. 야 이거 너 네. 솔직히 좀 이해가 가니? 안 돼요, 저는. 아니 지금 건국일에 대한민국 기업들이 돈 제일 잘 벌어. 맞아. 그리고 현 시점으로는 지구상에서 돈 제일 잘 벌어. 예. 그런데 코스피의 가치는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낮아. 이게 이해가 진짜 이해가 안 돼. 이거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판단이 잘 안 서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주식이 어렵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이런 비유도 좀 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네. 초콜릿 회사인 허쉬보다 가치가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 현재요? 네, 현재. 그래요? 네, 그러니까 주식이 어려운 거예요. 초콜릿이 미래 가치가 더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그거. 왜 초콜릿이 네. 더 있어? 근데 이제 S&P 500에 들어있는 이제 초콜릿 회사 허쉬가 허쉬. 엔비디아 가치 밸류에이션보다 지금 2배가 높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주식 시장입니다. 아니 그런 게 주식 시장입니다. 뭐 외우라고 하지 마시고 그 성격을 좀 분석을 해주셔야지. 그만큼 어렵다는 거고요. 뭐 여러 가지 수급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참 쉽지 않은 게 주식시장일 수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는 건데 아무튼 아까 좀 전에 드렸던 그런 말고 그러면 두 번째 사진 좀 띄워주시면요. 네. 어렵죠. 저도 20년 넘게 일하지만 어렵습니다. 어렵다. 자, 그런데 이제 이틀 연속 코스피가 10% 이상 지수가 급락했을 때 통계 자료를 한번 보면요. 예, 보시면 과거에 뭐 2000년도도 있을 거고 2002년도 뭐 쭉 뭐 있습니다. 2024년도 있고요. 하랑 사유는 진짜 어마어마한 사건들이네. 네, 닷컴 버블, 테러, 뭐 금융위기, 코로나, 코로나. 침체, 엔케리 청산, 뭐 전쟁, 뭐 다 100년 있잖아요. 후에도 언급될 사건이야. 네네네. 그런 전쟁들 다 있었는데 이 거래일 동안 지수가 10% 이상 하락세를 보니까 네. 1주 뒤, 1개월 뒤, 3개월 뒤 보면 그래도 조금씩 다 회복을 하더라.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그런 상태거든요. 그저께 어제 그리고 오늘도 만약에 빠졌으면 3거래일 연속으로 10% 이상 빠졌으니까 오늘은 뭐 보합 정도로 끝난다 하더라도 어쨌든 최근에 10% 이상 이틀 연속 그렇게 해서 빠지게 됐을 때는 네. 과거 통계상 어떤 일이 막 큰 이벤트가 생겼어도 좀 회복선에 있더라는 거니까요. 3개월. 야, 3개월만 참지 않았지. 3개월만 참아. 아, 하루도 있는데 3개월 더 참아요. 3개월만 참아. 알았지? 3개월 후에 네. 봅시다. 그리고 3번 자료 한번 띄워주시면 3번.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개인들이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 개인들이 들어오는 것보다 개인들이 이렇게 급락한 이후에 개인들이 안 사거나 팔았을 때 제일 위쪽 그 3번 자료 중에 위에 첫 번째하고 위에서 세 번째 회색을 보면 대부분 다 주가가 수익률이 급락했을 때 개인들이 별로 안 들어왔거나 안 샀을 경우에요. 예, 그럴 경우에는 오른쪽 1개월 뒤에 수익률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개인 심리가 많이 빠졌을 때 개인들이 들어가자 하고 많이 들어왔을 때는 예. 바닥 형성이 좀 어려웠고 상대적으로 이게 많이 빠졌을 때 개인들이 들어가자 안 들어오거나 아니면 아예 팔아버리거나 그런 경우에는 좀 바닥 형성되면 이제 한 일주일이나 1개월, 3개월 뒤에는 수익률이 좀 많이 올라오는 경향이 있었다. 통계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봐. 그러니까 이거 뭔가 그 아주 그 돈 천재들 있지. 예. 돈 천재들이 이 장난질 하는 거라고 나는 계속 보입니다. 이거 봐. 개인들 다 털어먹고 개인들이 많이 들어갈 때는 돈 못 벌게 하는 거야. 아. 개인들이 다 털어져 나갔을 때 그때 또 지들 돈 먹는 거야. 맞잖아요. 왜 아닌 척해요? 뭐 외국인 기관들이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매매하진 않을 거로 저도 그렇겠죠. 봅니다. 예, 네. 왜냐하면 수급이니까 그렇습니다. 밀어놓고 털 다음에
받아서 땡기는 너무 그럴 당연히 수도 그렇게 할 수도 있죠. 하겠죠. 왜냐하면 자금이 워낙 큰 세력들이니까 그렇습니다. 뭐 그런 것은 아예 없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아, 그 종목 토론방들이 다 있잖아요. 종목마다. 어디 뭐 네이버에 네. 거기에 야 내일은 이거 뭐 상한가 간다. 자 내일 백화점 갑시다. 이게 전체 여론이 그럴 때는 진짜 거짓말처럼 항상 하락으로 가더라고. 거짓말처럼. 그렇죠. 뭐 광분할 때가 항상 고점일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거기에서 야 이 거지 같은 이거 쓰레기 이 어디다 버리냐. 아. 휴지 필요하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이 거지 같은 거 하면 다음날 급등이야.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개인들이 2조 원 넘게 코스피에서 어쨌든 현물을 팔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본다면 조금 이제 저는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바닥에서 이제 얼마나 더 빨지는 아무도 모른다 수급 때문에. 근데 지금은 파는 실익보다는 그래도 좀 버티거나 좀 가져가는 게 좀 실익이 좀 높지 않냐 높지 말씀드리긴 않나. 했는데 네. 시장은 모르긴 합니다. 예. 모르긴 한데 근데 오늘은 어쨌든 개인들이 좀 내려놓고 팔기 시작하고 2조 원 넘게 판 게 최근에 좀 안 보였던 현상이거든요. 야, 그럼 이제 네. 오르는 거야. 그렇죠. 볼 것도 올라. 없어. 내가 예언할게. 올라. 이제 오른다. 개미들 팔았다는 거죠? 오늘은 2조 원 넘게 팔고 있어요. 와, 올라. 올라. 더 들어가. 아니지, 야, 너 지금 개미들 지금 다 나락하게 생겼는데, 근데 그게 지금 오른다니까 이럴 올라요, 때는 올라요. 볼 예. 것도 없어.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외국인들이 한 2, 3천억 정도 현물을 조금씩 사고는 있고요. 많이는 안 삽니다. 네. 근데 국내 기관들이 좀 사고 있는데 금융 투자를 통해서 들어온 것도 일부 있고요. 이건 ETF 이제 개인들의 자금일 수도 있습니다. ETF를 통한 개인 자금 그리고 네. 연기금이 그래도 한 7천억, 8천억 정도를 오늘 사주고 있는 모습도 아, 보이고 있고 연기금이. 약간 바닥에서 좀 사주는 예. 느낌이 들어서 약간 방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좀 뭐 더 짚어볼 게 있을까요? 네, 4번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이 화면을 보면 최근에 역대급으로 반도체 IT를 팔았다는 뭐 미국 시장을 포함해서요 이렇게 나옵니다. 뭐예요? 이게 설명을 해줘야지. 이제 빨간색이 이제 판 거고요. 이제 위쪽에 보면 녹색이 사는 건데 그 색깔로 얘기하지 말고 위아래로 얘기해 주세요. 위아래로. 이거 생명 천지니까. 네. 자, 다시 한번. 뭐가 위아래로 뭔지 저 얘기해. 몰라요. 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 놀리지 아, 마시네. 아래가 뭐가 위아래로 뭔지 해주세요. 아래가 위아래로 뭐가 뭔지 배웠어요. 네, 죄송합니다. 예. 아, 제가 존중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던 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예. 그 저 위는 위에 게. 위는 샀다는 거고요. 위에 게 샀다는 예, 거고. 아래쪽으로는 이제 팔았다는 위에 이야기인데 게 뭘? 그러니까 반도체 IT 쪽을 아, 종목을 기업을 섹터 아, 뭐 네. 기업들이 다 혼재되어 있을 건데 네. 그 보시면은 제일 왼쪽에 보면 제일 많이 팔았을 때가 한 2020년 정도였죠. 2020년에. 예. 그때 이후로는 지금 이번에 제일 많이 판 거겠죠. 와.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 수급이 엄청 쏠려 있었기 때문에 그게 풀어지는 과정에서 이번에 엄청 팔아댔죠. 와. 그 과정에서 뭐 마이크론이나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도 영향을 받았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이랬던 거고요. 네. 한국 시장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거기 때문에 네. 역대급으로 2020년 이후로 기술주에 대한 매도가 쏠림이 좀 풀려지면서 매도가 많이 나왔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이거 건데. 진짜 열받아. 이거 다시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맨 왼쪽에 엄청 많이 팔았잖아. 네. 반도체주를. 네. 저 때는 뭐 사이클이라고 해가지고 많이 팔았을 거야 아마. 네, 그때는 왜 그랬냐면 그 코로나 때는 돈 버는 게 IT밖에 없다 그래서 IT주만 쭉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막 갇혀 있다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돈을 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경기 민감 쪽으로 돌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 봐라. 많이 오른 IT를 팔고 저 봐라. 경기 민감 쪽으로 이제 뭐 여행, 뭐 항공, 뭐 이런 소비재로 이제 들어가면서 그때는 엄청나게 판 거예요. 저 봐라. IT를 수익성을 확보하고. 그러니까 반도체가 네. 경기 민감주라고 해갖고 엄청 팔아 제꼈다고. 예. 뭐 나는 그래서 일리 있다 생각했어. 근데 지금은 경기 민감주가 아니고 역사상 제일 많이 팔렸어. 근데도 또 팔아. 음. 에라 이놈들아. 양심을 팔아라 차라리. 뭐야? 기관들 외국인들 많이 있던가 보네. 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5번 사진을 좀 5번. 띄워주시면 이것도 아마 한국 시장에 조금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요. 이게 그 어제는 이제 모건 스탠리 이모건 씨가 좀 이모건 씨의 모건. 오늘은 또 골드만이 또 사고를 좀 칩니다. 뭐예요? 뭐 사고를 하긴 좀 그렇고요. 골드만이 뭐라 그러냐면 자 한국의 반도체 메모리 주식을 팔고 홍콩 쪽에 있는 AI 주식을 사라 의견을 또 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표를 보시면 뭐야? 제일 위쪽이 검은색이 뭡니까? 한국에 이제 관련된 예. 거고요. 밑에 이제 이 색깔이 좀 애매한데 아무튼 두 번째. 네, 두 번째. 제일 아래쪽. 아, 제일 아래쪽. 아래쪽 보시면 그게 이제 홍콩 쪽 대만 쪽이거든요. 네. 네. 아 TSMC? 뭐 어쨌든 그런 홍콩 쪽 대만 네. 쪽이 홍 대만. 이슈인데 고개 들고 올라오잖아요.
고개 약간 네. 축여들고 있네. 네, 고개 들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위에 검은색은 확 떨어지면서 밑에 고개 들어 올라오고 있죠. 그러네. 예, 그러니까 골드만삭스가 어쨌든 어. 한국에 대한 AI 관련된 주식 투자 비중을 줄이고 뭐 중국에 뭐 AI 밸류체인 자금을 이동시켜라라고 이제 권고 리포트를 최근에 내기도 했죠. 그런 것들이 자금 이동도 좀 있었다. 그래서 어제 우리 급락했을 때 제가 어제 방송에 1시 40분경에 보니까 한국 급락인데 홍콩 항생테크 플러스 2%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도 아마 영향이 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왜 그런 식으로 말해? 뭐 그들의 의견이니까. 네. 말을 막 그러니까. 함부로 하네. 아 얘네들은 재밌겠어. 지들 그러니까. 한마디면은 막 다 움직이니까. 다 움직이니까. 아 재밌겠어 아주 말하는 게. 네. 네, 그렇긴 한데요. 이제 펀더멘탈상 뭐 너무 이제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니까 이제는 네. 좀 긍정적인 이야기도 비율을 한번 보면요. 네. 자, 최근에 이제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면서 이제 컴퓨팅 파워 남는 거에 대한 이슈를 메타. 일으킨 메타가 메타. 어제 갑자기 어. 캐나다에 있는 쪽에 1기가와트 정도의 이제 인수를 투자를 또 발표했습니다. 130억 캐나다 달러로 투자를 또 발표했어요. 컴퓨팅 모자란다고 또. 내가 얘기했지. 진짜. 그러니까 내가 무식하긴 해도 내가 이게 심리는 좀 참 파악하거든. 내가 이 자식들 장난질하는 거라고 얘기했지. 메타 그러면 결국 장난질한 거네. 그러니까 뭐 인여라고 해갖고 네. 이거 이제 남는 거 판다고 하더니 갑자기 부족하다고 해서 더 투자를 해. 네, 캐나다 쪽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뭐야, 그게 130억 말이 안 캐나다 되지. 달러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와. 좀 헷갈리게 맞는 게 분명히 맞고요. 뭐 네. 이런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뭐 그들의 속마음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일단 불확실성은 조금 해소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해소됐어요. 그래서 약간 해소됐다. 왜냐하면 이제 일부 크라우드 하기로 한 것들은 최신 버전, 높은 버전은 아니고 아주 옛날 버전, 뭐 A100이나 엔비디아 관련 옛날 거, 아주 옛날 거는 좀 하겠다였던 거였고. 하겠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크라우드 서비스를 하겠다. 좀 어. 이거는 이제 남는 거에 대해서 이제 수익화하겠다는 거죠. 빌려주고. 어. 그다음에 이제 높은 사양에 있던 것들은 그거는 안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낮은 사양만 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건 본격적으로 어떤 남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우리가 평가는 하긴 했는데 예. 어쨌든 어제 캐나다 쪽에 건설 소식을 알려줬기 때문에 투자는 계속 하겠구나. 모자란다는 이야기를 맞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거 대단한 호재네요. 그러면 아니면 대단하게 악재가 이제 멈췄다. 좀 해소된 걸로 해소됐다. 일부 해소된 걸로 보는 거죠. 예. 거기다가 지금 6번 자료를 좀 보여주시면 네. 자 6번 자료 보시면요. 이거 보시면 그래도 다행입니다. 지금 자금이 최대 규모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많이 빠져서 반도체가 또 조정을 많이 받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많이 팔았던 거 보여드렸잖아요. 예. 그런데 어제 일간 단위로 봤을 때는 어제 기준으로 자금이 최근에 일간 단위의 한 평소의 4배 정도가 다시 유입이 됐어요. 메모리 외국인이에요? 반도체 쪽으로. 예, 외국. 쪽으로. 외국인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면 근데 왜 어제 안 올랐어요? 뭐 자금이 들어온 거지 뭐 바로 사는 거는 들어왔다고 자금이 해서 들어온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살려고 이제 자금이 유입되는 거죠. 어디에? 뭐 펀드나 이런 쪽에다가. 그러면 그게 섹터를 알 수가 있어요. 어느 쪽에 지금 돈을 이게 파킹해 이제 놨는지? 반도체 쪽에 들어온 섹터의 자금 유입을 표시해 놓은. 그런 게 다 분리해서 알 수가 있어요. 네, 뭐 리포트들이 나오니까 자기들이. 그런 게 네, 있어. 네. 제가 뭐 신뢰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심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돈이라는 것은 반도체 관련주를 사기 위해서 자금을 마련해 놨다는 거죠. 자금이 유입이 유입이 들어왔다는 됐다는 거. 거. 이게 그 화요일 날이죠. 기준으로 54억 달러 규모니까 이게 이전에 일일 최대 규모가 있었던 것 대비해서 하루 동안에는 직전 최대보다 4배 정도가 들어온 거죠. 엄청나게 반도체를 들어와 사기 있네. 위한 자금도 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 이렇게 보면 수급은 그래도 반도체 쪽을 버린 건 아니다 생각이 들고요. 그럼 버릴 이유가 없지. 자, 그리고 7번 자료 보여주시면 7번. 네, 여기 이제 골드만삭스인데요. 이 표에서 너무 어려우니까 딴 것 말고 제일 위에 디램과 낸드라고 써 있는 쪽 제일 위에 맨 위에 왼쪽에 D램과 낸드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오른쪽에 색깔이 조금 붉게 이렇게 돼 있죠. 네네네. 그게 27년 2분기까지 붉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네모나게 이렇게 딱 네모난 박스를 제가 하나 쳐놨는데 이제 쳐놨네요. 그 전에는 그게 노란 색깔이었어요. 그게 반도체 수급이 타이트하다라고 노란 색깔로 그들이 이제 추정을 했었는데 지금 붉은 색깔로 좀 바꿨잖아요. 네. 매우 타이트한 걸로 이번에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새롭게
본인들 리포트를 업데이트를 하면서 네. 그러니까 병목이 더 심해진다는 네, 거예요? 디램과 랜드가 기존에는 타이트하다고 노란 색깔로 타이트하다고 기존에 했는데 지금 이번에 업데이트한 자료를 내면서 붉은 색깔로 바꾸면서 매우 타이트하다고 올렸어요. 상향 조정을 했어요. 그러면 DRAM과 낸드는 더 가격은 올라갈 수 있겠다는 뭐 거군요. 타이트하다고 보니까 타이트하다는 아무래도 거. 이제 수요나 이런 것들은 아직은 괜찮다고 보는 27년 2분기까지 거고, 예, 좀 더 길게 보는 거죠. 길게 보면 됐다 이제. 이거지 골드만삭스. 그렇지. 네. 이 색깔 잘 칠하네. 그렇지. 어떤 자료를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근데 어쨌든 뭐 좋다. 하도 이제 색깔 때문에 제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말씀드리는 게 네, 괜찮아요. 네, 네. 보시는 분들 그렇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8번 사진 보면요. 예,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역시 각 회사들마다 이 추정치를 막대 그래프를 계속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8번 자료. 예. 1번 자료 한번 예. 볼게요. 보시면 막대 그래프가 있는데 이게 알파벳 그다음에 뭐 구글, 메타 등등 포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각 이게 뭐 일정마다 시기마다 어떻게 바뀔 건가 했는데 각 회사마다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예. 다 증가되는 형식으로. 예, 그래서 시기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계속적으로 이런 캐펙스나 이런 것들은 계속 올라갈 걸로 뱅크 오브 아메리칸 추정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AI로 돈 버는 회사들. 네, 그러니까 뭐- 어디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네, 회사들이죠. 알파벳, 메타, 아마존 등등 다 포함 각각의 이제 막대 그래프가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회사들이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렇게 파란 색깔이 뭐 26년 그다음에 뭐 27년, 28년 이렇게 쭉 그렇습니다. 이제 연도별로 돼 있잖아요. 연도별로 돼 있는데 연도별로 갈수록 더 늘어나니까 네, 그런 식으로 AI로 돈 분석이 버는 되겠죠. 회사. 이거는 뭐 앞으로도 더 희망이 있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9번 자료 보여드리면 이게 제일 중요한 자료네. 네. 8번 자료가. 네. 그렇죠. 9번 자료가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자료인데요. 이제 노란색하고 여기도 녹색인데 네. 어쨌든 위쪽에 음영이 되는 것과 아래쪽에 음영이 되는 것 두 개 보시면 그냥 이건 숫자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AI가 이제 서버가 계속 바뀌잖아요. 블랙웰도 있고 그다음에 다음 모델은 블랙웰 울트라가 있고 그다음에 루빈 있고 그다음에 루빈 울트라 이렇게 네. 이제 계속적으로 모델이 이제 다음 모델 버전이 이제 바뀌는데 GPU 버전을 얘기하는 그렇죠. 거예요? 엔비디아 쪽에 엔비디아. 네. 엔비디아의 모델 버전이 올라갈수록 이제 HBM 달러 가치가 4세대 플랫폼으로 갈수록 이제 블랙웰 쪽에서 루빈 울트라로 가면 HBM의 가치가 달러 기준 5배 정도 성장할 거다. 이거 좋은 거네. 그러니까 이 표는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되면 될수록 네. HBM은 더 네. 가치가 올라간다. 네네 그 이야기를 하는 더 거죠. 비싼 거 팔린다. 이거 아주 좋네. 이거 9번 자료가 중요한 자료네. 자 그리고 이제 10번 자료 한번 볼까요? 또 있어. 10번 자료. 자 이건 이제 중국어로 돼 있어서 이건 갑자기 뭐냐? 왜 중국어냐 하시는데 이게 뭐야? CXMT라고 해서 중국의 반도체 회사가 예. 이번에 상장을 합니다. 거기에서. 어. 근데 상장을 하면 돈을 많이 땡길 거니까 네. 이제 뭔가 증설을 하지 않을까? 그럼 물량을 엄청나게 쏟아내지 않을까? 불안한데? 메모리 쪽에 이제 악재가 아닐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상장을 네. 실제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보여드리는 이 자료는 CXMT가 본인들이 상장을 하면서 본인 회사에 대한 설명을 본인들이 만든 자료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가 근데 좀 자료는 내리세요. 읽을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그래, 그건 맞다. 뛰어나봤자 의미가 없어. 네네. 그래서 이제 CXMT가 IPO 공개를 하면서 정보 공개를 한 본인들의 자료 중에 발췌가 된 건데 이 내용을 보면 후발주자로서 본인들이요 늦기 시작했기 때문에 결국 격차가 있다라고 본인들이 이제 계속 자인을 해요. 자인을 해요. 야, 이거 좋네. 정직하네. 그래서 비교적 늦게 사업을 시작한 만큼 기술적인 격차가 있고 매출 규모나 연구 개발, 생산 능력, 제품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아직은 다른 글로벌 선도 기업과 일정한 격차가 있다라고 IPO에 썼고요. 아유 좋다. 예. 근데 이게 문제가 더 이제 우리가 주요한 부분들은 소위 말하는 HBM 설비 투자 프로젝트가 IPO 이 관련해서는 빠져 있어요. 내용이 없어요. 좋아. 그게 무슨 말이냐면 IPO를 돈을 땡기는데 우리 HBM 만들 거야 이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 포기하는 거네요. HBM은. 포기는 아니겠지만 나중에는 할 수는 있겠지만 음. 어쨌든 지금 자금 조달을 땡기는데 너무 IPO에 그러니까 HBM 관련된 우리가 투자를 직접 엄청 할 거야. 이게 안 들어. 이게 안 들어 있어. 네, 너무 네. 좋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단기적으로는 뭐 장기로는 좀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단기로는 이번 IPO의 자금 조달이 HBM에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악재로 이야기는 좀 하기 힘들고요. 상당히 좋은 네. 정보입니다. 그다음에 그 항라도 좀 보면 이번에 상장 조달 규모가 6조 원 정도입니다. 6조 원. 6조 원. 6조 원이면 크다고 볼 수는 있는데 우리 이번에 얼마 투자하죠? 우리 한국 내에서 1,000조. 예. 그러니까
6조 원 비교가 안 정도가 되는데? 그러니까 미미하다. 아. 그러니까 절대적인 금액 6조가 우리가 보기에는 오 크다라고 볼 수 있지만 자금 땡기는 6조 정도는 이제 그렇습니다. 반도체 공장이나 뭐 투자를 하는 거로 비해서는 규모가 6조가 크지 않죠. 우리는 이제 선언권의 예. 그러니까 천조인데.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보면 CXMT의 IPO가 이제 디램을 위협할 만한 그런 것은 당장은 좀 아닐 것 같다라는 분석을 할 수 있죠. 아유, 항상 제가 그게 찝찝했거든요. 중국이 치고 나오면 어떡할 거냐. 이 찝찝함이 있었는데 예. 아직은 그런 단계 아니라는 겁니다. 예, 좀 안정이 되십니까? 좀 안정됩니다. 아, 편해집니다. 예. 신뢰는 좀 할 수 있을까요? 아우, 제가 듣고 싶은 말 해주면 신뢰하죠. 다양성이라도 진실이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지금 듣고 싶은 말이 있는데. 지금 요 말로 한 며칠 가겠다. 아, 너무 좋다. 네. 저희가 좀 안정은 되는데 그래서 욕은 들어먹을 것 같아요. 네. 댓글창에 네. 입에 맞는 말만 한다고 또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제가 이건 이제 농담을 한 거고. 예, 그래서 말로만 하면 제가 이제 원하는 대답만 해드린다고 하실까봐 자료 준비를 해서 말씀드리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농담으로 한 말이고. 네. 이제 결국 이제 전례를 봤을 때는 뭐 3개월 안에는 그 복구가 좀 된다라는 거. 그리고 안 될 이유도 없고. 그렇죠. 예를 들어 안 될 이유가 있으면 3개월에 복구가 안 되겠지. 안 될 이유도 없고. 네. 예,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너무 이제 극단적으로 또 그 뭐라 그럴까 긍정 편향으로 가도 좀 힘든 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빅테크들이 이번 달 이제 후반기에 7월 22일. 그렇죠. 그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 결국 본인들이 캐파를 어떻게 할 거냐를 정확하게 좀 표현할 때 예. 확인은 필요하다. 필요하다. 거기서 좀 계속적으로 우리가 계속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거다 정도 나와줘야 좀 확인이 되는 거고 그때 뭐 약간 삐끗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뭐 돈을 버는데 돈 땡기는 게 너무 쉽지 않다. 이래 버리면 그게 문제야. 확 아니. 무너질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7월 22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글의 실적. 그렇죠. AI로 돈 버는 기업. 그거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실적은 좋게 나와. 예를 들어 네. 실적 기가 막혀 막 진짜. 와, 돈 버는구나 했어. 네. 근데 말을 아이고 우리 그 돈 더 이상 못 쓰겠어요. 조금 한숨 자고 갈게요. 아니 이미 실적은 좋아. 근데 말 그냥 아무 실체도 없는 말. 아유 잠깐 낮잠 좀 자다 갈게요 하면은 또 주가 다 빠진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와. 7월 말쯤에 이제 글로벌 빅테크들의 캐펙스, 캐파에 대한 투자에 대한 코멘트가 어떻게 나오냐가 사실은 중요하네, 진짜. 예, 방향을 아마 설정할 것 같다.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게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인 변동성은 수급이 결정하겠죠. 단기적인 변동성 오르내리는 거는. 근데 장기 방향성은 실적이 하긴 하는데 그죠? 네. 그렇게 하는데 어떤 지금의 메모리 반도체 이 산업의 IT 기술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7월 정도 하반기에 빅테크의 입에 좀 달렸고 네. 이제 실적 자체보다는 캐파에 대한 코멘트를 좀 봐야 된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 우리 부장님이 봐도 그 코멘트가 더 중요하다고 보시는 그럼요. 입장이구나. 어떤 앞으로의 내가 어떻게 할 거라는 걸 말하는 게 이게 이제 끝난 거냐 피크냐인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뭐 신뢰받는 언론이 4위, 전데요. 더 갈 거냐? 이번 4위가 이상한데? 그 최고점이 갑자기 최고점이었어. 솔직히 말하면 좀 예. 떨어질 예. 것 같긴 해요. 나락으로 가잖아요. 그다음에. 나락이에요. 예. 아, 그러니까 피크론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 얘기를 여기서, 꼭 했어야 했나요? 아무튼 궤도가 예. 비유를 해도 최고점이었어요. 제가 네. 고점에 물렸어요. 아, 씁쓸합니다. 확 오지 않습니까? 이해하시기에. 알겠습니다. 우선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이야기는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드렸었어요. V 코스피 이야기는 계속 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V 코스피가 95까지 올라왔으니까 한 달 새에 25%가 지수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런 변동성 커질 수 있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꾸 변명식으로 하지 마시고 네. 그냥 건조하게 하세요. 건조하게. 네, 좋습니다. 이제 오늘 빠진 거는 첫 번째 이제 메타가 본인들이 클라우드 사업을 진출하겠다 이야기 나온 겁니다. 페북이요? 예, 네, 메타, 페북 메타. 예, 네. 페북 메타. 네. 걔네들이 이제 AI 사업을 해야 되는데 네. 컴퓨팅을 갑자기 바깥쪽으로 빌려주려고 이렇게 되는 거죠. AI 투자를 계속해서 본인들도 AI 사업도 하고 투자를 계속하는 걸로 시장을 생각했을 텐데 갑자기 컴퓨팅 파워가 남아도나 클라우드 사업을 갑자기 한다고 그러네 라고 하니까 이거 메모리 쪽이 좀 이상하다 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메타의 클라우드 사업 진출 선언이 이제 메모리 공급의 과잉, 캐펙스의 과잉 이것에 대한 우려를 촉발했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 클라우드 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그 우리 알고 있는 뭐 알파벳이나 이런 회사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회사들이 이제
기업들이 이제 어디다 갖다 놓고 거기다가 갖다 쓰는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지 않고 바깥쪽에다 갖다 쓰고 또 내려오기도 하고 거기에 저장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클라우드 사업을 하는 거죠. 아 온라인 창고 같은 거요? 뭐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데 어떤 메타가 AI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데이터 센터를 짓고 메모리를 많이 사가지고 막 투자도 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이제 본인들이 이제 좀 남아도는지 갑자기 우리가 클라우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스페이스X가 우주항공 회사잖아요. 네. 근데 남아도는 컴퓨팅 파워를 엔트로피에게 빌려준 계약을 또 하기도 합니다. 아. 예,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좀 스페이스X는 그렇다 치고 본인들의 XAI가 워낙 AI가 너무 약하니까 본인들 사업을 하기는 좀 경쟁력이 없다. 또 메타가 갑자기 이런다고 그러니까 이제 뭔가 남아도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그렇게 거죠. 생각한다고 시장은. 네. 첫 번째는 그랬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에 애플이 중국 제품 쓰려고 이제 로비했다 말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어제 좀 구체적인 이야기가 CXMT나 그다음에 YMTC라는 중국 업체하고 칩과 관련해서 조달 관련된 협의를 하고 있다는 기사가 또 나왔어요. 또 나왔어요? 그 네. 정리된 거 아니에요? 시장에서는 그게 좀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무튼 또 이제 그게 반복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부정적인 분위기에서 그것도 좀 찬물을 끼얹었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 세 번째는 지금 제가 9번 표를 하나 보여주시면 한국의 반도체 수출 단가 문제인데 이 표에서 오른쪽을 보세요. 지난번에 제가 이 비슷한 표를 보여드렸을 때 최욱 앵커께서 야 뭐 반도체가 뭐 고물이냐 중량 달아갖고 네. 가격 이야기하나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예, 맞습니다. 표를 좀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면 오른쪽 보세요. 네. 살짝 끝이 어떻습니까? 살짝 밑으로 내려가 네, 있어요. 살짝 거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잘 나가다가 갑자기 6월 말에 이 지표가 꺾이네. 아. 야 이거 이제 고점 찍은 거야? 이런 생각들을 이제 순간적으로 했겠죠. 아. 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오픈 AI가 추론 관련된 그 효용성을 위해서 기존 비용 대비 50% 정도의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뭔가를 또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가격을 그러면 낮추겠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토큰 이코노믹스, 그러니까 네. 비싼 그 네. 프론티어 모델을 쓰지 않고 저가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나? 네네. 그러면 투자가 좀 덜 돼도 되네. 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한 서너 개가 한 번에 터진 거예요. 네. 근데 뭐 매우 결정적 이유는 저는 없는 것 같은데 말씀 들어봐도. 뭐 정리를 잘 해주신 말씀 같고요. 근데 일단은 이 미국장 흐름이에요. 오늘은요. 그래서 미국장이 밤 사이에 네. 장이 나빴나? 아니에요. 멀쩡했어요. 그 아 정도면 미국장은 괜찮았어요. 장은 멀쩡했어요. 지수는 네. 괜찮았는데 아, 네. 딱 하나 반도체만 빠졌어요. 반도체만 빠졌어요? 예. 그러니까 반도체만 왜 빠진 거야? 네. 뭐 시장이 뭐 금리가 뭐 무슨 충격을 줬어, 전쟁이 났어, 뭐 뭔 일이 났어, 아무 일 없어요. 네. 반도체만 떨어졌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네. 반도체 떨어진 이유는 뭐야? 방금 이제 부장님 말씀해주신 이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는데 다 생각해 보시죠. 그 여러 스토리의 끝이 다 종착점이 반도체예요. 예를 들어서 메타가 지금 남는 컴퓨팅 파워를 남한테 잠깐 빌려주겠다는 거잖아요. 네. 메타는 큰 회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이 많아서 남들보다 먼저 데이터 센터도 지을 수 있고 투자도 할 수 있는 회사인데 그걸 최대한 투자를 통해서 뭘 만들어 놓고 너네들 AI 빨리빨리 해 할 줄 알았더니 그거 좀 남는 창고가 있어 온라인 창고 그거 좀 누구 좀 빌려줄게라고 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근데 그러면서 이 단어를 썼어요. 잉여. 잉여라는 단어. 잉여라는 썼어요. 단어를 써서 잉여 컴퓨팅 파워를 임대한다. 그 잉여라는 단어가 삽시간에 퍼지면서 어떤 인상을 주나요? 그동안 투자했던 거 데이터 센터 뭐 칩 어쩌고 저쩌고 남아? 왜? 늘 모자라다고 했잖아. 네. 근데 그 잉여라는 단어가 주는 그 파괴력이 삽시간에 이런 스토리 반도체가 남나봐 확보해놨던 것도 다 못 굴리나봐라고 하는 시나리오를 자극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메타는 주식이 올랐어요. 10% 올랐습니다. 왜? 너 돈 못 벌고 맨날 투자한다 그러더니 남는 창고 이제 임대하면은 돈 잘 벌겠네. 아, 네네네. 벌어가면서 또 투자할 수 있으니까 너는 괜찮지라고 해서 그 메타한테는 호재로 작용했는데. 메타는 올랐고요. 네. 네. 쉽게 말하면 이제 메타 같은 회사들도 잉여를 얘기하니 다른 회사들도 계속 뭐 물량 계속 확보하고 반도체 계속 확보해야 되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이 시나리오의 메타의 시나리오의 끝은 반도체가 그렇게 쇼티지가 심한 건 아닌가? 이런 어떤 의문을 제기하게 한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도 창신 메모리한테 좀 반도체 좀 얻어볼까요? 라고 미국 당국에 지금 노크를 하고 있다는 시나리오는 말씀 한번 드렸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하나 더 나와가지고 양쯔 메모리까지도 저희가 노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시나리오는 현실화되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예. 미국 당국의 허가도 받아야 되고 중국 당국의 허가도 받아야 그렇죠. 되고 그다음에 중국 메모리가 진짜로
중국도 부족하거든요. 네, 물량도 있어야 되고. 물량도 부족해야 되고 그리고 중국이 물량을 준다 하더라도 가격도 싸야 되고. 가격이 안 싸요. 그러니까. 10%밖에 안 쌉니다. 네. 10%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뭔 도움이 되겠어라고 네. 해서 현실적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건데 창신에다가 이번엔 양쯔 메모리까지 또 태핑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혹시 애플이 지속적으로 미국에 노크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요만큼이라도 바늘구멍이 열리면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독점하고 있는 이 영역에서 중국이 그래도 한 자리 차지하게 되면 쇼티지가 조금 완화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니까 이것도 반도체를 겨냥한 시나리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오픈 AI도 야 우리가 왜 이 기술 자꾸 개발하려고 하냐면 반도체가 부족하니까 GPU가 부족하니까 이 안에서 효율을 최대한 높여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보니까 50% 정도 비용을 절감해도 똑같은 추론이 나올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것 같아 라는 얘기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거가 뭐야? 아무도 몰라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 그 얘기를 흘려. 자 그런데 이 얘기의 끝은 또 뭐예요? 그만큼 GPU 반도체를 덜 사도 될지도 몰라 네. 라는 시나리오를 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모든 시나리오의 끝이 각 모든 회사한테는 장점일 수 있어요. 애플도 지금 가격 계속 올려야 되는데 중국 반도체 그래도 조금 얻어지면 좀 내릴 수 있는 거고 네, 그렇죠. 메타도 남는 시설 돌려서 수익도 좀 받을 수 있는 거고 오픈 AI도 저희 비용 절감했어요. 좋은 얘기예요. 근데 그 모든 시나리오의 끝이 반도체는 덜 필요하겠네라는 상상의 시나리오로 모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 멀쩡해도 이참에 뺀다면 반도체부터 빼자라는 투심이 작용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왜 반도체를 먼저 빼야 되냐면 제일 많이 올랐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오늘 제가 쭉 보니까 연초 대비 어지간한 반도체 모든 종목은 다 100에서 많은 건 600%까지 올랐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딘가 빼야 된다. 혹시 이 시나리오에 뭔가 이상이 생기면 먼저 빼야 된다는 건 다 반도체예요. 예. 일단 그런 심리가 작용이 됐고 미국 시장에 특화된 사유가 하나 더 있는데 그 일론 머스크의 그 우주 회사 스페이스X가 얼마 전에 상장이 됐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회사가 나스닥 100에 편입이 돼요. 그 지수에. 그러면 그 지수를 쫓아가는 ETF는 또 그 종목을 사서 그 지수를 복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복제할 수 있으려면 그 지수를 편입할 종목을 살려면 돈이 있어야 사잖아요. 그 각종 ETF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그 돈을 마련해야 되는 D-Day가 내일 새벽이에요. 미국장이 곧 휴장이거든요. 그러면 또 많이 오른 걸 팔아야 되네. 그렇죠. 그러니까 현금을 팔고 그러니까 팔고 현금을 준비해야 될 용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돈 좀 빼볼까? 반도체 관련해서 노이즈가 있어. 안 그래도 차익이 많아? 그러면 뭐 이번 주 가기 전에 털어라고 하는 미국 장의 흐름이 있었어요. 네. 그걸 우리 장이 안 받아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반도체는 때려 죽여도 우리나라가 이제 주인공이에요. 네. 예전에는 무조건 뉴욕 장 보고 우리 장 보고 네. 미국 애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는 휘둘리고 이랬었는데요. 지금 명실상부하게 우리가 원투펀치거든요. 네. 그리고 반도체에 관해서 제일 정확하게 보는 애널들이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여기가 1, 2등 회사가 있잖아요. 그렇겠죠. 그리고 공장 문 열어보고 보는 사람들이 우리 사람이에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정확한데 사실은 제가 그래서 조금 억울한 것은 어제 미국발 그런 소식이 올 수도 있죠. 근데 이걸 우리가 되치기 반사해도 되거든요. 우리 식으로 해석하면 되니까. 예, 이틀 전에 반사했어요. 뭘로 반사했어요? 우리 4,700조 투자한다. 네. 이걸로 반사했어요. 네. 예. 자신 있나 봐 한국이. 예, 이렇게 우리가 반사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반사가 안 되고 맞았어요. 맞았구나. 근데 왜 맞았냐? 외국인들이 파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외국인들 오늘 시작하자마자 장 열리고 3분 만에 1조를 던지기 시작하니까 뭐 손쓸 겨를 없이 일단 맞았어. 하락으로 출발했는데 네. 그래서 시간당 12시까지 시간당 1조씩 계속 팔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예전 같으면 개인이 받거나 기관이 받아야 되는데 네. 지금 연기금이나 기관 수급이 조금 얕아졌어요. 왜냐하면 여기 그동안 다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연기금이 맞아. 리밸런싱을 해야 리밸런싱. 돼서 그거는 입에 쩍쩍 붙어요. 예, 그래서 쉽게 말하면 매수자로서의 지위는 당분간 좀 어렵고 매도자로서 조금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에 있어요. 네. 물론 폭탄 매물을 그건 안 던지면서 하겠다고 이런 건 했고.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이 정도로 외국인들이 서서히 파는 게 아니라 폭탄을 던지면 네가 폭탄 던지면 내가 더 크게 받을게. 요 정도 주체가 안 나오면 빠져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기관도 외국인이 토탈 4조 3천억을 팔았는데 네. 기관도 2조를 파니까 6조 이상 매물 폭탄이 나왔어요. 근데 방금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미국에서 일어난 반도체를 겨냥한 시나리오 이거 하나하나 따져보면 다 반론이 있어요. 반론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반론이 맞냐 안 맞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거나 그렇다고 쳐도 그래서 일본도 반도체가 좀 빠졌어요. 아침에 10% 정도 빠졌거든요. 네. 근데 일본 증시 전체는 지금
2.8, 3이 안 되게 빠졌고요. 대만도 0.5 약보합이에요. 거기 반도체밖에 없는 나라거든요. 대만은. 네. 다 빠져야죠. 그렇죠. 대만 시장은 작살나야 됩니다. 네네네. 그렇잖아요. 예. TSMC는 별 수 있어요? GPU 안 팔린다는데. 당연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이 일본의 2%에 비하든 대만의 0.5%에 비하든 너무 많이 맞았어요. 이걸 좀 다르게 해석해 봐야 돼요. 펀더멘탈이 잘못됐다, 시장이 박살났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그건 아니고. 우리 시장의 특화된 메커니즘을 또 확인한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삼성 하이닉스 비중이 60%예요. 실제로는 50.8인데 관련주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대충 60%가 넘는 영향력을 갖고 네네. 있어요. 근데 삼전 하이닉스가 팔리기 시작하면 60%의 영향력으로 시장이 빠져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그 영향력이 빠지면 삼전 하이닉스가 들어가 있는 ETF는 같은 비율로 ETF를 빼야 돼요. 그러면 그 ETF 과일 바구니라고 했잖아요. 네. 과일 바구니 안에 있는 이 바스켓에 있는 종목을 동시에 빼야 돼요. 같은 비율로. 아. 자, 그러니까 삼전 하이닉스가 빠진다. 그러면 ETF가 빼기 때문에 무차별성이 여기서 생겨버려요. 꼭 둘만 빠져야지. 일본처럼 키옥시아만 10% 빠져야지. 근데 모든 종목이 다 빠지는 거야. 수백 개, 수천 종목이 ETF가 무차별성으로 빼서 그래요. 거기까지만 해도 그나마 이제 하락을 가속화시키는 원인인데 최근에는 레버리지가 있잖아요. 네. 하이닉스 삼성전자 곱하기 2짜리. 네네네. 올라도 2배, 내려도 2배. 네. 이게 마지막으로 증폭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본이 2% 빠졌다. 그럼 우리는 이런 시장의 특이한 구조 때문에 요 최근에는 한 2배 정도, 4% 정도 빠지는 것까지도 예. 우리 내에서 어쩔 수 없다고 봐야 되는데 여기서 증폭기가 한 번 더 돌아가면 삼전 하이닉스에 걸릴 때만이에요. 그러면 다시 곱하기 2가 걸려요. 그래서 6, 7% 이상 빠지는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이게 다소 억울하죠. 안 빠질 종목도 빠져야 되고 덜 빠져야 되는데 곱하기 2로 빠지는 현상이 그러네. 또 한 번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이제 듣고 보면은 결국은 어떠한 메시지에 의한 변동성이란 말이에요. 이거 자꾸 누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반도체 나는 좀 그런 것 같아. 왜냐하면 자신들의 메시지에 의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 메시지를 활용해서 아주 나쁘게 표현하면 주가 조작이지 사실. 난 뭔가 이런 보이지 않는 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핵심 스토리가 바뀐 게 없잖아요. 맞아요. 그 실제 메시지를 이용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 사람이 있죠. 트럼프 씨. 아니요. 뭐 트럼프도 그럴 수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 마이클 버리라고 빅숏의 주인공이죠. 그 사람이 숏 쳐놓고 이제 완전 종말의 시작이다라고 하면서 또 메시지 내죠. 이야기를 냈습니다. 어제 그래서 이제 본인들은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몇 가지 공매도를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한국 시장에 이번에 대규모 투자 건이 전체 반도체 시장의 종말의 시작이다라고 하면서 본인 공매도도 했다. 뭐 그러면서 어제 도파민 팡팡 어제 터졌을 거예요. 그랬어요. 장 또? 빠지니까 본인은 수익을 내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시장에다가 이제 그런 메시지를 주면서 본인 이익을 챙기는 그렇지. 그런 상황이 되니까 저는 굉장히 좀 싫어합니다 그 사람. 뭐예요 그게 리딩방도 아니고. 좋아요. 그럼 비아냥 좋습니다. 비아냥보다는 이제 팩트고요. 네. 빅쇼 때 돈을 많이 벌어서 되게 유명해지긴 했지만 그 뒤에 운용에 대한 실적은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근데 본인의 어떤 그런 인기도를 이제 이용해서 시장에 계속적으로 이제 포지션 잡아놓고 경고 때리고.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맞는 건가? 한국에서 그랬으면 아마 좀 제재가 심하게 들어갔을 거다. 잡혀갔죠. 네, 들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어제 좀 분위기를 같이 한번 좀 그렇게는 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뭐 회사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볼 거냐 문제인데요. 대부분 해외 쪽의 리서치도 그렇고 이번에 메타의 이런 이야기들은 물론 이제 일부 좀 우려하는 쪽도 아주 일부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리서치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면 돈은 못 벌고 그러니까 ROI 그러니까 투자 자본 대비 이익이 안 나오던 회사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뭔가 대여를 해주면서 돈을 이제 들어오고 추가적으로 캐펙스 투자를 더 크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쪽이 되게 많았습니다. 분석 자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시장에 좀 이제 반영이 돼야 될 거다 생각을 하는 거고요. 아까 저희 이제 박수동 대표께서 잘 말씀 주셨는데 숏 감마라 해가지고 이제 추가적으로 레버리지 때문에 더 많이 빠진 거다. 이게 좀 오늘 시장에 오늘 급락의 이유가 더 되는데 숏 감마를 설명하면 좀 어렵지만 이렇습니다. 1억을 가지고 내가 투자를 하는데 2배 레버리지를 사면은 증권사는 2억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를 해놔야 되거든요. 1억을 가지고 2배 레버리지니까 증권사는 그러니까 2억 정도를 준비를 해놔야 돼요. 10%가 오르면 1.2억으로 2배짜리니까 올라가거든요. 근데 증권사는 그럼 2억 4천에 대한 것들이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1억짜리에 대해서 2억만 준비해 놓으니까 종가 무렵에 이거 레버리지 상품은 그러니까 매일매일마다 종가에 그것을 항상 맞춥니다.
그것도 이제 조정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맞추다 보니까 2억을 준비했다가 10%만 올라가도 나중에는 2억 4천에 대한 걸 준비해야 되니까 추가 4천을 더 사거나 빠질 때는 추가 4천을 더 팔거나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종가 무릎에 더 아래 위로 굉장히 크게 흔들어대는 이 쇼감마. 이게 이제 레버리지 상품의 이슈이기 때문이고요. 이 레버리지는 매일매일 종가 무릎에 항상 균형을 맞추도록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올라갈 때는 더 세게 사고 빠질 때는 더 세게 팔고 예. 매일매일 종가. 그러니까 오늘 거의 장중 막판에 거의 7, 8%대까지 빠진 게 그 이유예요. 그 전까지는 한 7,800, 7,700 이렇게 유지가 됐었는데 한번 확 밀어버렸죠 막판에. 그 레버리지를 꼭 그 상품을 만들었어야 되나? 그래서 지금 조금 논의가 이제 좀 진지하게 업계에서 생기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걸 도입했을 때 하나는 환율이었거든요. 그 레버리지를 이제 하려고 거꾸로 이제 외국으로 나가서 하는 자금이 많다 보니까 어차피 나가는 자금 국내에서 소화해야 환율이 안정이 된다라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안 만들어도 홍콩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는데 굳이 우리나라 상품을 안 만들어서 안 해질 것도 아닌데 이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했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도 틀린 건 아닌데 네. 결론적으로 우리 장 안에 우리 레버리지가 있다 보니까 회전율이 너무 커졌어요.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쇼감마도 생기고 쉽게 말하면 이제 회전율도 높아요. 심지어는 이 레버리지 ETF를 하루 안에 단타 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100% 손바뀜이 일어나는 ETF 상품도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주인들이 그냥 쉽게 말하면 120% 회전율이 걸리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변동성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좀 크게 이게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다소 좀 어렵게 하자라는 논의는 지금 진지하게 일어났어요. 예를 들어 지금 1,000만 원이면 할 수 있거든요. 증거금이, 예탁금이. 이것도 한 예를 들면 뭐 억 단위로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교육도 좀 까다롭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시장이 이 레버리지 때문에 더 커지는 건, 그러니까 레버리지 시장이 더 커지는 건 좀 막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좀 힘을 얻고 있고요. 그거 가지고 되겠어. 이미 나온 상품도 큰데. 라고 해서 지금 있는 상품을 아예 없애야 된다라는 얘기도 일각에서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없애? 있는 걸. 예. 지금 상장돼 있잖아요. 네. 싹 사가지고 폐지시키면 돼요. 환불시키고. 그러니까 상패까지도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근데 또 반면에 그 반도체는 엄청나게 그 수출 많이 되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그참 이게 아이러니야. 모르겠어. 모르겠지. 주가는 완전 박살났는데 반도체 수출은 어마어마하게 됐다고 오늘 또 이게 엄청난 또 큰 뉴스야. 네, 보면은 지금 8번 자료 한번 띄워주시면 거기에 나온 자료를 보면은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 빨간색이 글로벌 반도체 출하 네. 증가율입니다. 저게 글로벌 반도체 출하지만은 한국이 그래도 1, 2위 업체이기 때문에 아마 그게 거의 대부분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겠죠. 네. 빨간색 보면은 출하율이 계속 늘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네. 네, 별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네. 아까 제가 디램이 이제 중량당 단가가 살짝 쉬었다 말씀드렸잖아요. 살짝 떨어졌죠. 자, 그러면 10번부터 한번 볼까요? 자료 10번 10번 정도 보시면 예, 오른쪽 플래시 메모리 중량 기준 수출 단가는 레코드 하이를 여전히 찍었습니다. 자, 그죠? 괜찮죠? 예. 10번 보면 11번 띄워주세요. 예, MCP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오른쪽에 보시면 중량 기준 수출 단가가 예, 또 이제 하이죠. 가장 네. 높죠. 예. 그리고 12번 보여주시면 디램 모듈도 디램. 오른쪽 보시면은 모듈 중량 기준 단가도 최고치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디램 쪽이 살짝 좀 쉰 것 말고는 네. 다른 품목들은 다 지금 최고치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실제 업황이 꺾였다 보기엔 좀 어렵고요. 자, 그다음에 13번 보여주시면 엔비디아가 모델별 이렇게 쭉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엔비디아 H100, 그다음에 H200, 뭐 B200 쭉 나오잖아요. 뭐 베라 루빈이 어떻고 막 나옵니다. 예. 근데 그 모델들에 따라 탑재해야 되는 용량이 이렇게 나옵니다. 어때 보이세요? 계속적으로 계속 늘죠. 오르죠. 네, 그러니까 기본 탑재량이 저렇게 늘기 때문에 네. 계속적으로 수요는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 꺾이지 않을 거라 보는 거고요. 그렇죠. 자, 19번 볼까요? 19번. 9번. 최근에 이제 AI 그 관련된 토큰 이코노믹스를 이야기를 했지만 저게 이제 뭐냐면 AI 모델별 돈을 쓰는 토큰에 대한 돈을 쓰는 지출 인덱스인데 그게 막 빠르게 치솟다가 갑자기 훅 밀리잖아요. 네. 저게 이제 미국 업체들도 이제 딥시크나 싼 걸 많이 쓰니까 싼 걸 쓴다. 저런 지출 인덱스가 확 밀렸는데 네. 끝쪽 보시면 다시 어떻습니까? 다시 올라가고 올라가죠. 있습니다. 예. 네. 싼 걸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뭐 일부는 이제 싼 걸 쓰겠지만 네. 또 기본적인 프론티어 모델도 좀 잘 지탱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출 인덱스가 보면은 수요가 증가하니까
수요가 증가하니까 전체 인덱스가 또 올라가는 모습이 있는 거죠. 네. 재벌서의 역설인가 뭐 그렇게 이야기되는데 가격이 싸지면 수요가 늘어난다. 전체는 올라간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이제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17번 볼까요? 네. 17번 보면 AI 분야 흐름인데 저 보시면 어떻습니까? AI를 적용한 업체들의 비율이 기하급수로 확 늘고 있습니다. 계속 우상향되고 있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이게 뭐라고요? 17번. AI를 적용하는 어떤 기업들의 AI를 적용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흐름들, 또 예. 역시 반도체가 많이 늘어나는군요. 네네네 그럴 수밖에 네. 없겠죠. 그리고 16번 보여드리면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16번입니다. 16번. 16. 18번입니다. 18번. 8번 본인이 잘못해놓고 짜증내고 죄송합니다. 네. 좀 짜증스러웠나요? 본인이 잘못하고 우리 제작진한테 짜증내는 진짜 안 넘어가. 굉장히 독특한 분입니다. 18번 보면은 이게 월별 가격인데 뭐 렌탈 가격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엔비디아의 H100, B200 이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아주 오래된 뭐 A100, 뭐 B200 이런 것들이 쭉 나열이 있는데 대부분 다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오래된 모델들도 빠지지 않고 다시 올라가는. 확 떴다가 좀 오래된 모델들은 빠질 수 있는데 네. 보시면 빠졌다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오래된 모델들 신모델이야 당연히 비싸겠지만 네. 오래된 모델들도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니까 이 정도 업황이라면 지금 꺾였다 볼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보면 저가 모델로 볼 수 있는 딥시크라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중국. 거기가 오늘 기사가 나왔는데 너무너무 싸다 말씀드려서 이제 네.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딥시크가 이번 7월부터 주요 시간대, 메인 시간대는 가격을 2배로 올리겠다 나섰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들도 이제는 야 우리가 뭐 싸게만 줘갖고 뭐 그렇자. 예. 그래서 이제 주요 시간대, 메이저 시간대는 우리가 가격을 2배로 올릴게. 그러니까 그들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프론티어 모델들은 비싸니까 딥시크로 내려갔는데 네. 딥시크도 이제 메이저 시간대는 우리 2배 올릴게. 2배 그럼 나중에 되면 더 올릴 수도 있고. 그렇겠네. 그러니까 어쨌든 완전히 꺾이면서 다 이제 다운그레이드 된다라고 보기에는 그렇게 아직은 갈 좀, 수는 없네.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좌는 박살났는데 이렇게 또 한번 위로받는 내가 버텨봐. 또,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네. 그래도 뭐 내일 빠지면 또 네가 어제 그랬잖아 뭐 또 그렇게잖아. 너 때문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한 2년 버텨볼게요. 저희가 꼭 위로를 드리려고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아무리 아까 우리 부장님께서 다양한 자료 주셨는데요. 이거 말고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반도체에 관한 쉽게 말하면 이제 펀더멘탈 근본적인 가치, 네. 뭐 업황, 뭐 가격, 뭐 쇼티지 이런 상황은 아무리 봐도 이상이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견이 갈리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지금도 뭐 뭔가 빼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의구심이 있는 의견이 한쪽으로 대두되는 것과 정확하게 딱 반대 진영에서 실적 말고 주가를 설명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얘기해봐. 없잖아. 지금도 돈이 계속 복사되고 있고 상상할 수 없는 그 수익이 계속 지금 쌓이고 있는데 그리고 쇼티지가 난다는 건 지금 안 난다. 뭐 업황이 꺾였다라는 얘기가 어디 있어? 없잖아. 그러면 주가에 붙어 있는 이 시장의 정상성을 믿고 그건 가야지. 심지어는 그래서 오늘도 저가면 사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네. 많아요. 그 전문가분들 중에서도. 네네네네. 예. 제가 많이 샀어요. 그럼 뭘 하고 있더라고요. 네. 계속 사고 있더라고요. 예.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장이 증폭기가 달려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남들이 3% 빠질 때 8%씩 빠진 적도 있죠.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또 8% 올라간 적이 많아요. 네. 10% 빼고도 뭐 7% 빼고도 10% 올린 적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때 같은 상황은 아닐 수 있어요. 뭐냐면 펀더멘탈은 문제가 없는데 네. 지금 이 단기적인 국면 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한 매수세로 시장이 심리를 지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조정이 있거나 이런 식으로 어떤 시나리오에서 하루 정도 침체가 나오면 수급으로 또 반드시 그냥 딱 바로 회복해주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펀더멘탈은 이상 없다. 다만 전처럼 하루 만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요 단기간에 7월 국면에서는 조금 다져가는 구간으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7월. 역사적으로도 7월이 뭐냐면 반기가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초부터 지금까지 운영해왔던 자산에 관한 전략들 결과 한 번씩들 다 봅니다. 그래서 이득 나는 거 있으면 다 수익 실현해가지고 투자자들 보여주고 성과급도 받고 이렇게 이제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해서 잘 이쁘게 만들어 놓기도 하고 그 다음 하반기를 준비하는 첫 달이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많이 벌어놨던 것도 빼고 좀 내가 그동안 했던 것 중에서 못 샀던 거 있나? 실적 좋은데 내가 좀 눈여겨보지 않았던 거 좀 다시 한번 봐볼까라고 해서 이 원래 7월은 지금 수많은 레포트가 나와 있는데 네. 기존에 주도했던 종목에서 좀 빼고
다른 종목으로 이동도 해보고 하는 탐색 구간이에요 원래가. 아 보통 그런 데이터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많아요 그런 데이터가. 그러니까 우리 시장만 봐도 많습니다 그런 대목이. 그러니까 다소 그런 원래도 그런 정도의 시즌인데 7월이. 네. 지금은 특히 이제 반도체 차익 실현이라는 이런 노이즈까지 붙으면서 그러면 좀 쉬어가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펀더멘탈에는 아무래도 이상이 없는데 예. 급반등하지 않거나 다소 조정을 겪어가면서 갈 가능성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뭐 결국 순환매가 돌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자금이 시장에서 나가지 않고 순환매가 도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도 보면 한국 시장은 금융주가 굉장히 좋았고 그다음에 화장품 미용기기 오늘 괜찮았고 OEM, ODM, 한국콜마, 코스맥스 화장품 회사 굉장히 좋았고요. 호텔 레저들 괜찮았습니다. 파라다이스 엔지, 롯데관광개발, 카지노 업체나 호텔 업체들, 뭐 호텔신라 이런 것도 괜찮았고 그리고 오늘 자동차와 부품도 이제 자동차가 미국 수출 지표가 굉장히 잘 나와서 그래도 좀 버텨줬다. 일부 부품은 굉장히 좋았고 타이어 업종 같은 경우는 한국 타이어는 오늘 급등했고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서 조금 나온다고 해서 시장이 다 무너진 건 아니기도 하고요. 네. 일부 이제 순환매가 돌면서 경기 민감 업종이나 방어 업종들로 약간 좀 옮겨가는 그런 7월이 아닐까. 어차피 국민연금도 올라가면 조금씩은 부드럽게는 팔아야 되고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고 왜냐 한국 시장에 대한 비중이 계속 올라가니까 기계적으로 팔아야 되니까 그러고 그러니까 사절 주체가 어떻습니까? 개인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그런 단계에서 살짝 비껴난 쪽으로 아마 경기 민감 업종이나 소비 업종이나 방어 업종으로 조금 넘어갈 가능성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됩니다. 네. 뭐 많은 분들이 아니 그런 걸 미리 알려줘야지 다 떨어진 다음에 해석하면 뭐하냐.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는 딱 아니야. 떨어졌을 때 이게 왜 떨어졌는지를 알아야 내가 대응할 수 있더라고. 아, 그럼요. 나도 요 화내는 분들처럼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건 아니야. 떨어질 때 왜 떨어졌는지 알아야 내가 대응이 가능해. 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스토리 바뀐 거 없죠? 바뀐 건 없습니다. 네. 근데 다만 변동성이 세지고 뭐 다소 조정 국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자 시나리오는 좀 가져가실 필요가 있죠. 각자의 시나리오가 이제 컨셉이 있어야겠구만. 예,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뭐 6천만 원 갔던 삼성전자를 나는 10만 원대부터 들고 있었는데 이런 분들이 30만 원 선 깨진다고 팔 이유가 있어요? 없겠죠. 버틸 수 있잖아요. 네. 근데 하필이면 초보자가 나는 37만 원에 들어갔어. 최고점에. 네. 그것도 잃으면 안 되는 돈이야. 다음 달에 내야 될 학자금이야. 학자금이야. 이거 안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까지 시장에 밀리면 이 정도에서는 손절을 한다. 아니면 나는 아직 이 중장기적인 상승 모멘텀 끝나지 않았다고 본다. 이런 어떤 각자가 사실은 이 시장에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갖고 계셔야 됩니다. 네, 네. 무식하게 계속 올라갈 거야. 이런 분들은 없겠지만 네. 사실 마음이 그렇게 가거든요. 네. 예. 그러시기보다는 차분하게 시나리오 정도는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여유 자금으로 해야 돼. 안 그러면은 이게 대응이 안 된다니까. 너 뭐 어디 땡겨서 했어? 아니, 땡긴 건 아니고. 여유로 해. 비상금으로. 뭐 할 건데 비상금으로? 아니, 그냥 와이프 몰래 조금씩 모아뒀던 돈이 있는데. 그러면 갈라서. 뭘 자꾸 그거 그 가지고 부인 몰래 갈랐어요. 뭐든지 하려고 아니, 그래. 그걸 가지고 뭘 갈랐어요. 얘는 뭐든지 부인 몰래 하려고 그래요. 모든 생활을. 그럼 갈라서 임마 그럴 거면. 아니요, 잘 지내고 있어요. 잘 지내요? 예. 네. GV80 타는데 뭘 또 그런 얘기. 신호등 색깔을 구별을 못해요. 뭘 또 그런 얘기. 그래 너 그럼 뭐- GV80 달라는 얘기 많아. 근데 그러면 이 색깔이 빨강일까요, 녹색일까요? 빨강이에요, 빨강. 다 보입니다. 예. 그 트랩이랑 옆에 같이 안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초록색, 빨간색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예. 내가 볼 땐 아까 자꾸 제작진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전 무슨 색깔 입고 오셨냐고. 그러니까 외우고 있어. 외운다고. 네. 맞습니다. 예. 네. 그 놀리시면 안 되죠. 놀린 건 아닙니다. 예, 궁금해서 물어보는 네, 거죠. 저도 그날 제가 눈이 의심이 됐거든요. 저분이 더 나고. 오늘은 아무튼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테마들은 다 오늘 소화한 거죠 저희가. 네. 예. 그럼 어쨌든 뭐 이번 주 초에 제가 신용융자잔고 방송을 한번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반대 매매가 3조가 넘습니다. 와. 그러니까 작년 대비 360% 증가를 했다는 거는 강제적으로 청산당한 금액이 그만큼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는 지금 피눈물 흘린다는 그럼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거래소 쪽에 지금 신용융자잔고가 엄청나게 올라간 걸 아마 화요일 방송 때인가 제가 한번 예, 한번 보여드린 적이 했어요. 있는데 네. 지금 이런 국면에서는 그런 고객들
세력들이 꽤 많을 수 있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구간일 수 있으니까 뭐 방송 보시다가 화를 내시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거 B2 하면 안 돼. 그래서 그 초보자들은 맞아요. 안 돼. 그건 위험하죠.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위험하죠. 네. 왜냐하면 이제 시장에서도 의미가 있고 개인적으로도 의미가 있는데요. B2 뭐 잘하면 좋은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요. 이제 B2는 두 가지 점에서 일단 문제가 돼요. 하나는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투자를 성공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이 있잖아요. 그 성공 방정 시간에 타임이 들어가요. 시간. 시간.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대폭락이 나왔어요. 내일 급반등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하루만 버틸 걸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시간을 비투한 사람은 내가 못 써요. 못 쓰지. 아까 부장님 말씀처럼 내일 반대 매매 당하면 뺏기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중요한 성공 방정식 중에 하나인 시간을 내가 못 쓰고 투자한다는 건 한쪽 무기를 버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빚이 많으니까 위험하다 이건 기본인데 예. 성공하는 데에서도 과도한 빚은 투자를 성공시키지 못하는 요인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시장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 날에도 매물이 부담스러울 수가 있잖아요. 근데 반대 매매는 강제로 팔아버리거든요. 무조건 볼 것도 없이 팔아버리는 증권사가. 그러니까 매물이 그냥 그것도 오토매틱으로 또 나와요. 그러니까 시장 입장에서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과도한 비투는 조심하시고요. 특히 예. 아까 우리가 레버리지 얘기한 것처럼 지금처럼 변동성이 높은 국면에서는 특히 이제 초보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죠. 오늘 폭락했으니까 내일 급등할 거라고 내일 또 레버리지 또 들어가서 두 배로 먹자 이런 건 안 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내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근데 반대매매 기준이 시가가 아니고요. 30% 마이너스가 하한가잖아요. 네. 30% 마이너스 하한가 기준으로 던지는 거예요. 물량을. 하한가 기준으로 던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제 10%만 팔아도 되는데 반대매매는 30% 하한가 기준으로 던져야 되니까 10%만 던져도 되는 물건을 30%를 던져야 되는 거죠. 강제 매도를. 강제로. 네, 무조건 팔려야 되니까. 네. 무조건 팔려야 되니까 더 낮은 가격으로 그러니까 판다는 거예요? 오늘에 극단적으로 팔 수 있는 최하단의 가격을 기준으로 물량을 설정해서 팔아버린 겁니다. 그렇게 팔아요? 그래야 사기꾼들이네. 원금이 회수가 될 수 있으니까 증권사들의 진짜 완전히 무슨 건달들 같네. 그러니까 이게 빌릴 때는 좋은데 그런 게 당하시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야, 완전히 그냥 영화 속 조폭이네. 그러니까 이제 그 고객의 돈을 내가 매니저처럼 제일 비싸게 받아들일게요 이렇게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설정이 돼 있는 거죠. 와, 어차피 자기 돈 아니니까. 네. 그리고 원금 확보하는 게 중요하니까 회사는. 와, 진짜 야, 돈은 그래요? 진짜 피도 눈물도 없다니까 돈은. 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와, 잔인하네. 잘 쓰시면 좋은데 정말 이런 경우에는 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